네, 연주쌤의 거꾸로 기술과정 제2강 얼마나 알고 있을까 편입니다. 자,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우리가 2학년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게 이제 우리 3학년 때 배우는 균형 잡힌 식사와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걸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난번에 온라인 과제로도 제시해 줬죠. 그거를 좀 우리가 해설하는 이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준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자신의 식사를 분석해보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 온라인 과제로 줬던 퀴즈의 해설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안 풀어본 친구들, 지금까지 과제된 친구들은 한 3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풀어본 친구들은 제가 이제 과제 강의로 밑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이 링크를 확인하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 청소년기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왜 중요한가, 이거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는 뭐 푸는 친구들마다 다 정답을 맞췄던 문제입니다. 청소년기 왜 중요하죠? 네, 신체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이고 신체 활동이나 학습량도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를 요구하는 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대표적인 영양소의 종류를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문제 퀴즈를 만들 때 그 옵션을 잘못 선정해가지고 답을 한 개밖에 선택할 수 없게 해놨더라고요. 선생님이 다시 확인해가지고 수정을 하긴 했는데 그 전에 본 친구들은 문제를 풀 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네, 우리 아마 2학년 때 배웠던 게 6대 영양소를 배웠을 거예요. 6대 영양소. 6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물까지 포함해서 6가지의 영양소를 기본 대표적인 영양소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래 답은 모두 다 선택하는 게 답이었는데 쌤이 옵션 잘못 넣었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우리 몸의 신체적 조직을 구성하는 영양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였었어요. 세 번째 문제가. 이 문제를 좀 보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영양소의 대표적인 건 단백질이죠. 단백질, 무기질, 지방, 물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선생님이 좀 빨간색으로 칠죠. 단무지라고 외우시면 단무지 그리고 이제 물 이렇게 외우시면 훨씬 쉬워요. 여기 해당하지 않았던 게 있었죠. 네, 탄수화물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우리 몸속에서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만 되는 지방이 있습니다. 네. 지방의 종류 중에 얘기하죠. 지방의 종류에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눠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몸 안에서 고체 형태로 만들어질 고체 형태로 유지될 거냐, 저장될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답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당연히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이제 정확한 답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필수 지방산이 없었다면 불포화 지방산도 맞는 답인데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필수 지방산을 물어보는 거죠. 반드시 이래서 필수 지방산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우리가 체내에서 이제 다른 그냥 지방으로도 그냥 다 합성이 되어가지고 알아서 지방을 축적해 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 같은 경우는 꼭 먹어줘야 우리한테 필요한 지방산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필수 지방산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등푸른 생선과 콩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많이 먹어야지 우리 몸에서 혈관을 막히지 않고 에너지를 많이 내고 우리 몸의 체온도 유지하면서 우리 몸을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문제가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지방산 때문에.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체내에서 이제 보통 영양소라고 하는 게 탄수화물 표지면 탄수화물이라고 되는 게 저장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또 분해되고 쪼개져서 어떤 효소나 어떤 세포, 어떤 요소로 우리에게 흡수가 되는 건데 더 잘게 잘라진 걸로 될 건데 그게 어떤 걸로 흡수되냐 이거죠.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보통 포도당이라고 하는 걸로 흡수가 된다고 들었을 거예요 아마. 아까 지방하던 지방산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의 몸에 흡수가 되는데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걸로 잘라져가지고 더 작은 형태로 잘라져가지고 우리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단백질. 네,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는 이제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 중에 1g당 우리 몸에서 섭취된 그 영양소의 양이 1g일 때 얼만큼의 에너지를 내느냐. 이제 우리 음식에 칼로리 있다고 하잖아요. 그 칼로리가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는 1g당 4kcal 탄수화물 1g당 4kcal를 내고요. 단백질도 비슷하죠. 네. 이 정도 내는데 이거는 9kcal 내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네.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영양소라고 그래서 불러요. 네. 지방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방이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내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안 쓰고 나니까 이 지방이 축적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살쪘다든지 체내 지방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그 지방을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방도 우리 몸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래서 지방을 태우려면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그게 지방이 탄다고 하잖아요. 그게 에너지를 조그만 양인데도 에너지를 많이 내는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이 답이고.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는 식물성 단백질 함유식품을 모두 고르시오였어요. 이것도 선생님이 선택을 어떻게 하게 해놨는지 하나만 하게 해놨네요. 이것도 잘못 선생님이 세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식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 중에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품은 대부분 뭐 동물성이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식물성으로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일 대표적인 예가 콩이죠. 콩에서 오는 것들, 두부, 두유 이런 것들이 콩을 가지고 만든 식품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의 근본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영양소를 운반하고 체온을 조절해주는 영양소는 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양소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이런 건 잘 기억해내는데 꼭 우리가 좀 생각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물도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 물이 워낙 우리가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 안 하는데 결국 우리가 앞에 얘기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의 영양소를 우리 몸에 집어넣고 우리 몸에서 뭔가 이동시키려면 무조건 물이 필요한 거죠. 네, 우리 몸의 혈액을 구성하는 부분이고요. 영양소도 운반하고요. 체온도 조절해주죠. 우리 더우면 땀나는 것처럼 이걸 조절해주는 게 바로 물이 하는 영양소의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하죠, 물.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9번 문제는 이제 비타민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비타민 중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어가지고 결국 칼슘이 우리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무기질이잖아요. 여기는 무기질 중 하나인데 이 무기질 중에 칼슘이라는 것을 흡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칼슘만 섭취한다고 해서 막 뼈하고 키가 크거나 막 이렇게 튼튼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비타민 얘와 같이 섭취했을 때 실제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자, 비타민 D가 되겠어요. 비타민 D.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게 좋죠. 물론 비타민 D 뭐 햇빛을 많이 쬐을 때 도움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고 또는 칼슘이 있는 식품을 먹고 나서 나 키가 커야 돼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바깥에서 활동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비타민 D가 답이었어요. 자, 마지막 10번 문제 볼게요. 자, 방금 했던 거 9번 문제 힌트가 있죠. 자, 무기질 중에서 무기질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죠. 칼슘과 철이 있어요. 이거 중에서 우리 뼈와 치아를 구성해주는 영양소는 무엇이냐? 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칼슘이죠. 자, 골격과 치아를 구성하지만 우리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되게 하는 것도 바로 칼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죠. 자, 선생님이 이제 처음 이렇게 온라인으로 퀴즈를 만들다 보니까 좀 옵션에 문제가 있었는데 옵션 수정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 문제를 못 풀어봤던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만점을 못 받았던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번 2강의 과제로 영양소 패자 부활 퀴즈를 링크로 달아 놓을 거예요. 과제 강의에. 자, 그래서 그걸 푸시고 제출하시면 선생님이 그걸 확인하고 과제 제출이 됐는지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제 제출방에 따로 제출을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이 링크를 들어가서 문제 푸시면 자동으로 선생님께 문제 미션 도전했고 과제를 냈음이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접속하셔서 과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요. 이것도 이제 과제로 나갔던 것 중에 하나죠. 나의 식사 내용을 분석하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